여러분 아까 채팅 보니까 턱시기가 되게 많이 잘 챙겨주고 해가지고 저런 사람하고 같이 여행하면 좋겠다 그렇게 막 좋게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오늘 좋은 부분들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신에 늘 제가 턱시기 리뷰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턱시기의 다정함에는 많은 것들이 깔려 있어요. 통제가 따라와. 턱시기의 다정함에는 언제나 내가 너한테 잘해주고 다정하게 해주니까 너 내 말대로 잘 따라와야 돼. 이런 게 항상 있어요. 오늘도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었어요. 턱시기가 정말 계획적이고 상세하게 자기 일정을 짜가지고 하는 거는 같이 여행하는 사람은 정말 편하고 좋죠. 좋은데 늘 항상 턱시기는 통제를 많이 합니다. 오늘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이 뭐였냐면 턱시기랑 조색친이랑 카톡을 서로 주고받았거든요. 카톡으로 이제 조색친이 무당이랑 한바탕 했다 그런 카톡을 보내는 걸 주고받았는데 그 직후에 턱시기가 나는 백합이 너랑 이렇게 여행하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그대랑 여행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백합님이 뭐라 했냐면 1절만 해라. 너무 계속 말하니까 이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했거든요. 제가 봤을 땐 여기서 긁혔어. 턱시기가. 그 말에 턱시기는 이제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늘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많이 말을 하는데 백합님은 지겨운 거예요. 그냥 1절만 하라고. 그리고 여행이 또 지치기도 하고 날씨도 덥고 하니까 거기에 말한 거에 긁혀가지고 턱시기가 괜히 백합님의 말꼬리 잡더라고요. 내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해보라고 한 다음에 백합님이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니까 그런 식으로 왜 대충대충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냐. 뭔가 다 이유가 상세하게 있을 텐데 왜 상세하게 말을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말꼬리 잡더라고. 저는 좀 어느 정도 긁혀가지고 내가 이제 너랑 같이 여행하는 게 좋다고 하면은 백합님이 당연히 나도 너무 좋아 이런 반응이 나야 되는데 그런 반응이 아니니까 턱시기가 완전 긁혀서 백합님을 괜히 말꼬리 잡고 시비를 걸었다 생각해요. 턱시기는 모든 게 자기가 미리 생각해놓은 대로 돼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상대방 반응까지도 내 생각대로 그렇게 안 나온다면은 그게 되게 불쾌하고 기분 나빠하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해요. 여행도 내가 가자고 하는 대로 그 순서대로 가야 되고 여행에 대한 예산도 내가 짜놓은 예산대로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있는 멘트에 대한 리액션이나 반응도 전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다 이렇게 튀어나와야 되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하나라도 계속 틀어진다 그러면은 다 표정에 드러나고 불쾌하고 그리고 보복할 수 있으면 보복하고 좀 그런 스타일인 것 같더라고요. 거의 그냥 잘 안 넘어가요. 약간이라도 내가 불쾌하거나 좀 기분 나쁘면은 돌려서든 어떤 식으로든 불쾌하게 백한이 눈치 보게끔 만들기 때문에 백한님이 그래서 계속 뭔가 주눅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너무 뜬금없이 시비를 거니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턱시기가 조색츠 커플하고 불량 욕심이 있어가지고 조색츠 커플 벌써 싸웠어? 벌써 한바탕 했어? 우리도 불량 뒤처지면 안 되는데 백합이랑 한바탕 해야겠다. 그래서 괜히 별것도 아닌 걸로 저렇게 시비를 거나? 이런 생각도 막 들더라고. 조색츠 무당 벌써 싸웠단 말이야? 야 우리가 지면 안 되는데 하면서 왜냐면 턱시기하고 백합이랑 기차 안에서 되게 안 좋았던 그 부분이 도저히 저런 걸로 왜 싸우는 거야? 저런 걸로 왜 저러지? 갑자기 턱시기 왜 백합한테 시비 걸지? 할 정도로 전혀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백합님이 턱시기는 내가 턱시기에 대한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할 때 턱시기가 너무 정색을 해서 이게 무서운 건 아닌데 주눅 든다 좀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턱시기가 선글라스 껴서 그렇지 인명이나 얼굴 분위기를 딱 보면은 다 티가 나요. 눈이 안 보여도 턱시기의 그 감정이 어떤지가 선글라스 끼고 있어도 다 그게 드러나더라고. 백합님도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그걸 느끼는 거고 계속 그렇게 티를 많이 내는 스타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또 여기 턱시기가 말한 거 중에 턱시기가 상당히 지금 똥을 못 싸서 그런가? 지금 턱시기는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변비거든요. 옛날에 구기 옥순처럼 지금 변을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백합님이 오늘 이 얘기를 했거든요. 턱시기가 계속 돌아오는 기차표를 못 구해서 계속 불확실해서 내가 마음이 불편하다. 나는 원래 내 계획대로 다 돼야 되는데 이렇게 불확실한 게 있으면은 엄청 마음이 편치 않다고 막 얘기를 하고 걱정하고 있으니까 백합님이 어떻게 되겠지 너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러잖아요. 지금 뭐 미리 걱정해봤자 어차피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잘 될 거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기 마련이잖아. 턱시기가 또 정색하는 거야. 백합님은 그냥 이제 위로 차원에서 얘기한 건데 백합아 제작진이 있다 해서 지금 함께 있는다 해서 도와주지 않아. 우리는 이거 안 되면 그냥 길바닥에 있어야 되는 거야 하면서 완전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백합님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지금 제작진 믿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턱시기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기분이 더럽지. 재수가 없을 수밖에 없어. 근데 백합님이 지금 여행을 하고 있고 타지말 가는 중이니까 괜히 여기서 싸웠다가는 오늘 하루가 다 망가지기 때문에 백합님이 또 참는 거예요. 백합님이 지금 41거든요. 턱시기는 39이고 백합님이 계속 참는 거라 생각해. 오히려 조색친하고 백합님하고 여행했다면은 되게 뭔가 좋은 여행이었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가까워지는 서로 이성으로 느끼면서 좋은 여행이었을 것 같은데 정말 운이 없게도 백합님은 턱시기랑 여행하고 조색친은 무당이랑 여행하는 바람에 이렇게 불행한 인도 여행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작진이 있다 해서 도와주지 않는데 이게 얼마나 재수없는 소리예요. 백합님은 절대 턱시기한테 제작진 믿고 어떻게든 될 거니까 그런 도로 얘기한 게 아닌데 그냥 진짜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백합
백합아, 제작진이 도와주지 않아. 제작진이 여기 따라다니고 있다 해서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야. 이렇게 가르치려 들어. 누나한테 계속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런 옆에서 같이 걱정하면서 지랄 떨어줘야 되나. 일정 빠그러지게 생겼네. 어떻게 숙소 돌아가 징징징 거리는 보다 낫지. 맞아요, HY키님 정확합니다. 그럼 같이 옆에서 턱시처럼 징징대고 있어야 돼? 아, 턱시가 그러니까 진짜 여행 큰일 났네. 돌아가는 기차 없어서 어떡해? 우리 그럼 길바닥에 나가는 거야?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그랬어야 되는 거야? 왜 괜히 턱식이 지가 돌아오는 기차표 아직 못 구한 게 백합이 탓도 아닌데 괜히 백합한테 승질이야. 짜증나게. 백합님이 턱식이랑 싸울까봐 그냥 눈을 감고 자버렸는데 인터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MBTI가 하나도 맞는 게 없대요. 백합님 MBTI가 아마 I랑 끝은 P겠죠? 중간에는 뭔지 모르겠지만 IFP일 것 같은데 중간에 뭔지 모르겠어. 아무튼 MBTI가 하나도 맞는 게 없대요. 4가지 중에. 아무튼 MBTI도 하나도 맞는 게 없고 계속 깨어있으면은 이러다가 또 싸울 것 같아서 일부러 잤대요. 저는 이런 모습도 한 백화님이 인내심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런 모습도. 보통은 아무리 턱시가 여행 일정도 다 계획을 짜고 그런다 해도 턱시처럼 기분 나쁘게 재수없게 말하면은 싸우기 마련이거든요. 다 따라주더라도 말을 이렇게 하면은 기분 나쁘니까. 근데 백화님은 싸움을 그냥 피해하려고 잠을 잤다고 하더라고. 아무튼 이게 백화님하고 무당하고 비교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데 백화님은 전반적으로 다 보는 거죠. 턱시가 그렇게 노력하는 것도 알고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게 어려운 걸 아니까 턱시기의 그런 노고를 인정하니까 따라주는 거예요. 내 감정만 감정이 아니고 너 역시 힘들 테니까 너가 더 고생할 거라는 거 알아가지고 백화님은 거기에 맞춰주는 거죠. 제작진도 따라다니니까 제작진의 그런 것도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무당은 내 알바야? 나는 내 감정이 더 중요해. 나는 비록 나이가 30이나 먹었지만은 그래도 내 기분이 들어오면은 난 돈을 물어내서라도 난 다 뒤집어 엎을 거야. 이게 백화님하고 무당하고 너무나도 극명하게 차이 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비교가 너무 되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해요. 백화님은 저는 성숙하다는 생각을 해요. 백화님은. 저는 턱시기가 이렇게 백화님한테 초반부에 항상 늘 잘해주잖아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백합 쳐다보면서 굿모닝 이러고 그리고 막 엄청 다 많이 챙겨주고 잘해주고 하는데 이게 그냥 이제 내가 좋아서 하는 거에서 끝나면은 참 턱시기가 좋은 사람인 건데 늘 항상 이 모든 그런 다정함과 배려나 친절이 더 내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한 조건부의 다정함이다 보니까 턱시기의 친절들은 다 불편해요. 보는 사람도 불편해. 턱시기의 친절들은.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너 왜 내 말대로 안 따라?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너 왜 내 말 안 들어? 이런 게 다 깔려있다 보니까 턱시기하고 함께 하다 보면 늘 힘들 수밖에 없죠. 나한테 잘해서 고맙긴 한데 계속 몸은 힘들고 정신적으로 피곤해지는 거야. 턱시기같이 이런 스타일하고는. 그리고 제가 턱시기 리뷰할 때마다 또 자주 얘기하는 건데 여행이 숙제가 되면 안 돼요. 저도 여행을 제 주변의 지인들이나 친한 사람들하고 여행을 많이 해봤는데 여행 일정이 숙제가 되면 안 돼. 사람이 우선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분위기나 컨디션에 맞춰가지고 하는 거지 내가 여행 계획을 세웠고 여행을 예약했고 여기에 돈을 얼마 냈으니까 뽕을 뽑는다. 본전을 뽑아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은 무조건 싸워. 트러블이 안 낼 수가 없어. 근데 턱시기는 여기에 돈을 얼마 썼기 때문에 뽕 뽑아야 돼. 보통의 사람들은 타지마를 2시간 본다면은 우리는 3시간 반 봐야 돼.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이게 날씨도 더운데 타지마를 기분 좋게 봐야 되는데 이 턱시기 같이 이런 사람은 숙제하듯이 보잖아요. 숙제하듯이. 그리고 턱시기의 또 나쁜 버릇 중에 또 하나는 제작진이 시켰는지 모르겠지만은 항상 타지마 이 장소에서 설명해요. 제작진이 시키지 않았을 것 같고 턱시기가 그냥 나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조색진하고 무당은 한 번도 그런 게 없었거든요. 타지마 들어왔을 때도 들어오면서 타지마이 이런 곳이다 저런 곳이다 막 혼자 떠들더라고. 이런 것도 상당히 피곤하죠. 왜냐면 이건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방송 때문에 자기가 나대는 거니까 백화님은 기빨릴 수밖에 없어요. 특히 택시에서 오늘 그 타지마 가는 기차에서 내린 다음에 택시에서 택시기사가 엄청 이상한 사람이었잖아요. 엄청 말이 많은 투머치 토커. 바로 옆에 백합이가 있고 백합이가 힘들어하는 게 분명히 보였을 텐데 백합이의 그런 거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자기 영어 쓰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택시기사랑 영어로 떠들었어요. 이거 역시도 최악이야. 택시기사가 말하는 거를 턱시기가 받아주지 않았으면은 더 이상 말이 안 이어졌을 거예요. 근데 계속 그냥 그 얘기를 받아주더라고. 제가 백화님이었으면 화 한번 냈을 것 같아요. 턱시기가 너무 짜증나가지고. 나빈인가 만났을 때도 2시간 떠들고 이번에 택시기사랑도 계속 떠들고 이런 거는 턱시기가 이제 영어로 의사소통이 되잖아요. 그거 이제 방송에 담으려고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턱시기는 그런 스타일이라 가지고. 아무튼 이게 항상 늘 여행 파트너 특히 턱시기가 체력이 좋다면 체력이 안 좋은 사람한테 좀 맞춰줄 수 있어야지. 백화님은 최대한 턱시기한테 맞춰주려고 노력하니까 턱시기도 백화님 컨디션을 맞춰주고 해야 되는데 여행사에서 나빈인가 뭔가 하는 그 사람하고도 계속 영어로 떠들고 이번에 택시 안에서도 계속 영어로 떠들고 적당히가 없고 백화님을 배려하는 게 너무 없는 것 같아요. 턱시기 같은 유형이 진짜 위험한 사람인 게 항상 기본 베이스에 나는 정상적이고 잘하고 있는데 네가 문제야라고 가스라이팅이 기본 스킬이라는 겁니다. 사고방식 자체가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네가 문제야.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네가 문제야.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될 수가 없어요. 돈 아끼려고
아끼려고 발악하더니 타지마할까지 택시비 50에서 100루피 인지했는데 150루피 선뜻 콜한 것도 이해가 안 가던데요. 뭐 기분판가? 타지마할을 빨리 가는 게 더 목적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목적이 이제 타지마할 빨리 가는 게 목적이니까 괜히 이걸로 또 신랑이 하면은 안 좋은 모습만 나올 테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오잉이잉님께서 지가 못 알아듣고 가자고 해서 돈 냈다고 하시는데 그게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자기 실수니까. 오잉이잉님 말씀대로 상대방이 잘못한 건 모르는데 본인이 잘못 들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돈 냈나 봐. 근데 택시 타고 가는 내내 백화님은 불편하게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잖아요. 보통은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한마디도 안 하고 있으면은 챙겨주지 않나? 저는 다 늘 제 기준에서 주관적으로 리뷰하는데 제 기준에서 봤을 때 내가 턱식이었다면은 나는 계속 영어로 택시기사하고 얘기하는데 백화님 옆에 있는 내 여행 파트너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 그러면은 좀 챙겨주지 않나요? 그렇게 막 아침에 일어나면은 굿모닝 하면서 뭐 그대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작 챙겨줘야 될 때는 혼자 내비두잖아요. 이런 게 참 희한한 것 같아. 늘 턱식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배려만 해요. 상대방이 원하는 배려는 절대 안 하고 늘 본인이 하고 싶은 배려만 해. 그래놓고 내가 이런 배려 해줬으니까 너는 내 말 잘 따라야 돼. 이런 통제가 따라오고. 진짜 턱식이는 사실 그런 턱식의 배려는 받고 싶지 않죠. 받아봤자 다 빚지는 느낌밖에 안 드니까. 그리고 이제 택시에서 내려가지고 날씨가 워낙 더웠잖아요. 그래서 백화님이 이제 커피 마시자에서 카페를 갔는데 턱식이가 또 비싸다 얘기가 또 시작이 됐어요. 카페에 앉자마자 비싼 대신 편안하네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같이 여행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니까 카페에서 좀 편하게 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비싸다는 얘기를 하면은 이게 쉬어도 쉬는 게 아닌 게 돼요. 내가 지금 여기 쉬러 왔는데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이 비싸다 그러면은 눈치 보게 된다니까. 턱식이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계속 상대방은 옆에 있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한 것처럼 네가 문제야. 나는 문제가 없는데 네가 문제야. 나는 사실 타지말 빨리 들어가고 싶었는데 네가 카페 가져가 하는 바람에 나 카페 와가지고 돈 쓰고 너무 돈이 아까워. 이런 마인드니까 진짜 백화님이 답답해 뒤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백화님이 여러 사람을 만나보고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턱식이한테 말해봤자 싸우기만 하지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을 거야. 이런 거를 충분히 예상이 되다 보니까 백화님이 그냥 계속 싸움을 피하고 그러는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타지마할이 비싸니까 비싼 만큼 많이 즐기자 얘기하고, 그리고 타지마할이랑 아그라포트를 보기 전에 늦은 점심을 먹어도 되는데 늦은 점심을 못 먹고 아그라포트까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먹을 수도 있다고도 얘기하더라고. 이게 전부 다 턱식이는 돈을 아끼려고 하는 거예요. 최대한으로 이제 우리가 비싼 돈을 냈기 때문에 보는 데까지 끝까지 봐야 된다.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가 지금 체력이 딸리고 배가 고파도 일단은 우리가 돈을 냈기 때문에 본 좀 뽑아야 돼.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백한이처럼 그냥 편한 대로 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턱시처럼 다 사사건건 숙제처럼 하는 여행을 해야 되는 백한이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리고 이게 같이 여행하는 입장에서 저는 살면서 여행하면서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남들 2시간 보는데 우리는 비싼 여행비 내고 보는 거니까 뽕 뽑아야 되니까 남들 2시간 보는 거 우리는 3시간 보자. 나는 이 말 들으면은 같이 여행하기 싫을 것 같아. 아주 정떨어질 것 같아. 너무 짜치고 없어 보여.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17만원도 아니고 35,000원인데 35만원도 아니고 35,000원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현지인은 입장료가 싸고 관광객은 입장료가 몇 배로 비싸요. 그래서 백화님하고 턱시기의 입장료가 35,000원이 된 거야. 17,000원 17,000원 해가지고 35,000원 정도. 근데 이제 입장료가 우리가 비싸게 냈으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 2시간 보는 거 우리는 3시간 이상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질려. 여행이라는 거에 본전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전 세계에서 인도의 대표 관광 타지마할을 보러 갔는데 그렇게 본전 그런 거, 오히려 타지마할을 보면서 경험, 느낌, 추억, 이게 훨씬 중요하잖아요. 턱시기는 그런 거보다도 돈이 더 중요한 것 같아. 본전 뽑기. 사실 턱시기처럼 절약을 잘하고 그런 분들은 턱시기가 알뜰하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턱시기가 너무 숨막힐 정도로 지나치다는 생각을 해요. 절약을 하는 게 나쁘다기보다 쓸 때 써야 되는데 쓸 때 안 쓰니까. 오늘 백화님이 카페에서도 편히 있지 못했던 이유가 사실 백화봐, 나는 타지마할 바로 입장하고 싶었는데 네가 카페 가자 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왔어. 이 얘기를 해가지고 백화님이 또 눈치 보여가지고 그냥 이동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턱시기는 자기가 짜놓은 대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백화비가 카페 가자고 하니까 그게 또 마음이 불편한 거지. 백화님도 그게 딱 눈치가 딱 보여가지고 빨리 일어나자고 한 거고 커피 한 잔도 제대로 못 즐기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유가 없는 거죠. 턱시기는 뭔가 돈을 쓰면서 백화님하고 좋은 추억을 쌓는 것보다 자기가 통제하는 상황 안에서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아껴가지고 가성비 좋게 많이 돈을 남긴 다음에 집에 가져가는 게 더 중요한 사람 같아요. 왜냐면 제작진이 준 여행 경비는 보너스 같은 개념이라서 남으면은 각자 가져가는 거거든요. 턱시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남겨서 집에 가져가는 게 목표인 것 같아. 보통의 사람들은 타지마할까지 갔다면 타지마할에서 돈을 얼마를 쓰든 그냥 기분 좋게 여기서 추억을 남기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텐데 턱시기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 거죠. 아마 다다음 주쯤에는 백화님도 터지지 않을까요? 지금 백화님이 턱시기가 그렇게
해서 또 기분 나쁘게 카페에서 나왔잖아요. 인터뷰를 어떻게 했냐면, 내가 턱식이한테 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턱식이랑 싸우기 싫어서 그렇고, 그리고 턱식이가 전부 다 여행 일정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알아보고 따라다니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나는 말을 안 하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되게 현명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백화님이 계속 막 불만을 얘기하고 그랬으면은 백화님도 많이 욕을 먹었을 것 같거든요. 턱식이가 여행 계획을 턱식이가 짜는데 잘 따라다니기만 하면 되는 거지, 왜 백합이는 징징대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백화님은 되게 그렇게 한 건 현명한 것 같아. 자기 체력이 되는 데까지는 최대한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저는 백합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했는데 탁형님이 잘 설명해 주니까 저도 턱식이 같은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백합 입장에서 생각 많이 하게 되네요. 한이님 고맙습니다. 한이님 되게 성숙하시네요. 보통은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네 그러면은 탁형 이 새끼는 맨날 턱식이 싫어해가지고 저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쁘게 보는 사람들이 보통 많은데 한이님은 되게 성숙하시네요. 아마 여러분들이 백화님이 좀 별로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런 부분이지 않았을까요? 오늘 백화님이 이쁘게 생긴 인도 여자애가 있었는데 인도 여자애랑 계속 사진을 찍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것도 너무 나쁘게 안 보였던 게 뭐냐면은, 백화님이 이제 전에 결혼 생활할 때 시험관으로 아이를 가지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결국에는 난임으로 아이를 못 가졌대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번 생에 아이를 못 갖는 게 참 마음이 안 좋은데, 조카가 있는데 조카는 너무 이뻐가지고 천일 동안 100일에 한 번씩 계속 조카의 그런 기념일을 축하해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아이를 그만큼 좋아하다 보니까 조카 생각도 나고, 그래서 애가 이뻐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 들어서 전 그것도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았어요. 물론 좀 지나치긴 했고, 옆에 있는 턱식이는 좀 기가 빨리고 답답할 수도 있긴 했는데, 백화님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었어. 그런 거는 유리님 표현 너무 공감되는 표현입니다. 공감되는 채팅. 턱식이랑 여행 중에 지친 와중에 작은 즐거움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러네. 백화님은 좀 너무 막 짜여진 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소소한 즐거움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해보고 싶어 하는데 턱식이는 그런 걸 불편해하고 있고, 그래서 서로가 좀 안 맞는 거죠. 백화님이 일방적으로 많이 참고 있고, 턱식이는 백화님이 참아주니까 억지로 막 계속 끌고 다니고 지만 되려 하는데, 다음 주 보면은 턱식이가 백화님하고 상의도 없이, 백화님은 12시까지 좀 편히 쉬고 싶다고 했는데 자기 맘대로 10시에 일정을 잡아버렸어요. 2,500루피나 주고. 그런 배려 없는 지 맘대로 지 멋대로 하는 걸로 인해서 분명히 또 턱식이고 백화님이 트러블이 좀 많이 나지 않을까 예상이 듭니다. 백화님이 많이 힘드실 거라는 생각을 해요. 턱식이 때문에. 백화님은 여유로운 여행을 원하는데 턱식과는 안 맞습니다. 사실 여유라는 게 꼭 돈이 여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더 중요하잖아요. 돈이 있어도 턱식이같이 이런 사람하고는 절대로 여유로운 여행을 할 수가 없어요. 여행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여유나 마찬가지인데, 턱식이는 이 지보킹이라는 컨텐츠를 일로 생각하고 방송에 임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돌아오는 기차 못 구한 거 걱정할 때 백화님이 괜찮을 거야 할 때 두 사람 정말 안 맞아 보이더라고요. 사실 그 상황은 백화님하고 턱식이가 안 맞는다기보다 턱식이가 이상했지. 턱식이가 지 혼자 꼬여가지고 괜히 백합이가 제작진 믿고 괜찮다고 하는구나, 괜히 재수없게 그렇게 꼬아들은 거잖아요. 턱식이가 이상한 거예요. 백화님이 자기 의견을 확실하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터뷰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차분하게 이쁘게 말하는데 결국에는 마음에 안 든다는 건데, 그게 잘못되면은 뒤에서 욕하는 게 될 것 같아요. 백화님이 저는 인터뷰에서 얘기하는 게 뒤에서 욕한다는 느낌보다는 너무 답답하니까 제작진한테라도 하소연하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봤어요. 뒤에서 욕하는 거는 이제 무당, 백화님이 얘기하는 거는 턱식이를 이해는 하는데 내가 지금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가지고 욕하는 느낌은 별로 안 들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만간 이제 백화님이 좋게 얘기를 하겠죠. 턱식이한테 나쁘지 않은 남자라는 거를 백화님이 턱식이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좋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턱식이가 지가 괜히 이제 긁혀가지고 백화님한테 따지고 들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화님은 안 싸우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한국에 갈 때까지 차라리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양보하면서 여행해야겠다 이렇게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만 턱식이한테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턱식이가 그거를 또 오늘 기차에서 백화님이 괜찮다고 한 거를 제작진 믿고 너 괜찮다고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재수없게 말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또 턱식이가 재수없게 말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백화님하고 트러블이 나지 않을까 한번 그렇게 예상해봅니다. 미몽스님께서 가이드 없이 영식만 의지해야 되는 여행이라서 그런다고 하시는데, 사실 맞아요. 원래 어느 한쪽이 다 여행 계획을 짜고 일정을 다 이렇게 한다면은 같이 다니는 사람은 따라주는 게 맞죠. 근데 턱식이가 너무 막 무리하게 짜니까 따라다니는 사람도 체력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자기가 힘들다고 얘기할 수는 있고 그거를 또 맞춰줘야 되는 게 맞고, 근데 턱식이는 전혀 이제 그런 거 없이 여행만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턱식이가 나쁘게 보인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턱식이가 여행 계획을 다 짜고 그런다 하더라도 너무 나의 체력이나 컨디션을 배려하지 않으니까 좀 얘기를 해야지. 턱식이는 백합이가 힘들면 다 맞춰준다고 하거나 안 한다고 하시는데, 턱식이는 돈이 더 중요해요. 백화님의 컨디션
컨디션보다도 돈이 더 중요해. 돈하고 자기가 방송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방송 분량. 백합이의 컨디션은 전혀 이제 고려하지 않죠. 본인이 배려를 해주고 있다는 생각하는 게 제일 큰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사실 이미 배려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휘둘리는 거예요. 애초에 배려를 안 받고 괜찮다고 하고 거부했다면은 턱식이한테 더 뭔가 좀 더 말을 편하게 할 수 있을 텐데 턱식의 배려들을 다 받으면서 하다 보니까 백하님이 이제 발언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턱식의 배려는 공짜가 아니라서 배려가 편하게 보이지가 않아.